이거 어때? 요걸로 단계를 밝은 색을 낸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힘을 더 빼세요. 좋습니다. 연필을 이제 종류를 바꿔서 조금 더 밝은 연필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더 밝은 걸로? 아니요, 지금 이제 그거 그러니까 진한 걸로? 아니요, 진한 거 말고 방금 드린 거. 이걸로? 네네. 그걸로 그냥 하시면 돼요. 지금 기존 걸로는 색이 좀 연필이 진해서 힘 조절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근데 좀 더 촘촘히 나중에 더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단계 연습이 잘 되죠. 맨 밑에 색이랑 첫 번째 그렸던 거 비교해 보시면 위에가 되게 연하죠. 네. 네, 거기가 좀 진해지게. 네. 그렇죠. 좋습니다. 약간 손목에 힘을 줘서 이렇게 휘거든요. 조금 쉬었다 하셔도 되고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거기서 밑으로는 좀 더 밝게. 그 정도면 되겠네요. 다시 힘 주시고. 티다요? 네. 아니 좀 약하게. 좀 더 푸세요. 연필을 더 뒤로 잡으셔도 되고. 거기 요 정도가 제일 진한 거고요. 요 다음부터 살짝만 힘 푸셔서 네. 그 정도면 차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하나 단계 내시고 네, 그렇죠. 그 색깔 그대로 네. 처음 만드시고 놔주시고 여기는 조금 더 밝게 처음에 손 힘 들 주고 하셨던 것처럼 살짝 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거의 그만하셔도 돼요. 아주 좋습니다.
정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서 1단계, 여기서 2단계, 여기서 한 3단계, 여기서 4단계, 그래서 5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요게 한 요 정도 색깔인 것 같아요. 그죠? 3, 4, 5, 6, 7. 8이 하나 더 나왔겠죠. 네. 7번보다 살짝, 아니 거기서 그냥 그 밑으로 가시면서 힘을 더 빼세요. 연필을 더 뒤로 잡으셔도 되고, 힘을 최대한 안 준다고 생각하시고.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럼 이제 1단계부터 지금 8단계까지는 왔어요. 이제 숙제가 이제 9단계가 되겠죠. 그거 이제 따로 집에서 한번 더 해보시면서 색깔 차이를 내시면 되는데, 방법은 지금과 같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힘 조절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제 도구에 이제 힘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연필을 뭐 4B, 2B, B 이렇게 세 종류를 가질 수도 있고 HB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럼 HB는 밝은 뭐 9번, 10번 톤에 쓰시고, 그 뭐 B는 이제 5번부터 뭐 7번까지 쓰셨다면, 2B는 뭐 4번부터 뭐 쓰면 되겠죠. 4B는 1번부터 뭐 3번까지 썼다. 그럼 도구에 의해서 이렇게 색깔 변화가 있게끔, 네, 그렇게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지난 타임에 그 선연습했던 게 이제 요런 톤 단계까지 해서 연습이 끝났고요. 오늘 할 거는 약간 곡선을 갖다 좀 먼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종이컵이라든가 이제 타원형 혹은 이제 주 같은 걸 그릴 때 원활한 선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하고 지난번에 했던 건 이제 명암 연습이니까 10단계를 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이제 조금 시간 나실 때 연습을 더 해보시면, 원래는 좀 이제 숙달이 되면 한 20개까지 색깔을 내는 게 목적이긴 한데, 아직은 처음부터 10단계 이상 내는 건 좀 어려우니까 일단 10단계까지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는 연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원을 그리실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꼭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가 이렇게 균일하게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더 넓어져도 되고 이렇게 좁아져도 되고, 이런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또 큰 원을 해보시겠어요? 길게. 네. 위아래가 비슷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속도는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어깨 아프신 분은 쉬엄쉬엄 하시고요. 선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이렇게 그려진 선이고요. 선에 힘의 강약을 주면 이런 식의 선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훨씬 더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그래도 입체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강약을 줄 때는 꺾이는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에서 힘을 주고 밝은 쪽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더 입체감 있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신 선은 이런 거 그릴 때도 응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과가 동그란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타원형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울긋불게 불규칙적인 곡선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곡선일 때 지금처럼 하신 걸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어떤 결 같은 거를 무늬 같은 걸 그릴 때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때도 역시 이렇게 그려서 지금처럼 이렇게 연습했지만 이렇게도 연습이 되겠죠. 이렇게도 연습이 되고요. 그러니까 공유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제한적인 건 없으니까 응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만약에 아까 사고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찌그러진 애도 있겠죠. 그리고 틀렸다고 뭐 굳이 지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이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타원의 연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보통 운의 잔해라는 걸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럼 이제 운해가 이제 약간 감성적인 거고 또 이렇게 그런 건데 그 잔해 같은 경우 이제 그 규칙적으로 이렇게 보여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거나 공부머리는 잔해고 그림을 그리거나 감정적인 걸 담당하는 게 운해인데 지금 이건 주전자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 그림을 그리세요, 주전자를 그려보세요 하면은 이 외곽선들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얘가 틀렸는지 맞은지의 판단에 의해서 뭐 틀렸다면 지우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간과 만나는 이 모양의 형태를 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가령 이제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아까는 이 선을 그려서 이런 뭐 사과가 됐든 혹은 복숭아가 됐든 이런 모양을 그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틀리고 맞고의 기준을 이 선에 의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시는데
제가 보는 시점은 이 바깥에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제가 연필로 색을 칠한 이 모양을 보는데 더 중점을 둬요. 이거는 예를 들면 퍼즐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미키 마우스 같은 게 그림이 아이들 하는 거 그려져 있고, 그거를 만약에 어색하지만 미키 마우스 곰이라고 치죠. 그럼 곰돌이라고 치고, 여기에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해서 이렇게 맞추는 퍼즐 있는 거 보시면 제일 먼저 사실은 맞추셔야 할 게 이 구석 모양이거든요. 이 구석과 이 안에 무늬를 보고 맞는지를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것과 같이 이 바깥에 이 모양을 보는 데 일단은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를 나누면 하나, 이만큼을 나누면 둘, 여기 셋이 되고요. 여기 넷이 되는데, 이 형태를 보기 이전에 이 형태를 먼저 봐버릇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스케치가 정확하게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100% 가까운 정확한 스케치는 없겠지만 근접된 형태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훈련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보시기가 좀 힘든데, 이런 것들을 잘라서 뭐 요만큼을 본다든가, 여기서 요만큼의 모양을 본다든가, 혹은 여기서 요 모양을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영역을 갖다가 좁혀서 점점점 나중에는 이렇게 넓게 보는 연습을 같이 하시면, 그럼 훨씬 더 이게 효율적으로 나중에 정확함에 비슷한 이제 형태를 갖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요 눈을 기르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런 고양이를 그린다고 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리는 방식은 먼저 이 형태를 크게 이렇게 작게 보는 게 아니라 공간에서 모양을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면을 나눠주는 거죠. 물론 이제 요 비례를 맞추는 방법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방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주전자에서 보는 게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요 안에서 요 모양의 형태를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 안에서 요 안의 그 형태를 조금 더 나눠주는 거죠. 여기도 나눠주고, 여기도 이만큼 해서 나눠주고. 네. 그러고 나서 안의 형태로 왔을 때는 옆으로 그릴게요. 이 형태를 보는 거예요. 이 모양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나중에 중심점이 기준이 돼서 여기서 얼마큼 떨어졌나 이 모양도 같이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의 턱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래면에서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고 요것과 만난 이 모양은 비슷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훨씬 더 정확한 고양이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나눠서 그림을 보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는데, 유명 외국 어떤 이 스케치 선생님 중에 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도 방법을 활용을 해요. 예를 들면 종이를 보지 않고 몸은 이쪽에 가 있고 손은 이쪽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체를 보고 그냥 그리는 거예요. 자기 손을 보고 그린다든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는 순간 틀렸다 맞았다를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뇌가 간섭을 해요. 근데 이제 집중해서 사물을 보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연습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그리기라고 해서 보통은 이렇게 나무가 서 있거나 구름이 있거나 꽃이 있거나 산을 그리는데, 이건 사람이 소녀가 곰돌이 인형을 안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얘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그 모양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겠죠. 형태의 간섭이 없으니까 이거는 어떤 모양이야 라고 선입견이 없이 그냥 공간과 만나는 모양을 먼저 보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먼저 나누고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이만큼을 나누고 이만큼을 나누고 이만큼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접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보면은 우리는 신발을 그릴 때 이렇게 복잡한 모양을 먼저 눈에서 현혹이 돼서 먼저 보는데 이렇게 외곽 모양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외곽 모양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안의 형태는 여기에 맞춰 들어가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쉽게 복잡해 보이지만 시간을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충분히 그릴 수 있다는 얘기를 그냥 일단은 이해를 해보시고 보시기만 하시고 뭐 명암이나 이런 거는 차후로 좀 미룰게요. 그리고 구도도 일단은 아직 말할 단계 아니까 이제 대상의 형태를 정확하게 그리기라는 파트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이런 구도 틀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 뭐냐면 이 아크릴판에 균일한 간격의 비례의 선이 나눠져 있는 이 표를 보고 여기에 대상물을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네모 칸에서 이 모양을 보는 것처럼 지금 보면 이렇게 제가 색깔 칠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 칸을 똑같이 예를 들면 자를 대고 얘가 뭐 여기 10cm고 여긴 7cm다. 그럼 여기에 3.5cm 여기는 1.75 정도 되겠죠. 나누고 여기는 5cm, 2.5cm 이런 식으로 간격을 먼저 도화지에 해놓고 이렇게 바버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형태를 짜맞춰 간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그 유명한 뭐 두이제 특공대 이런 데서 경비 아저씨인데 인물을 기가 막히게 그리시는 분이 계셨어요. 정규 미술을 배우시지는 않은 분인데 근데 그분이 쓴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명암을 칠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방법이 나중에 이제 저희가 기본 도형이나 이런 걸 응용하면서 보는 연습을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구도틀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그거 없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가령 저는 이제 나무나 숲을 많이 그리는데 나무를 그린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보면은 격자 안에 이 모양을 보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이 외곽 모양이요. 이 모양을 봤어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잘라진 이 모양을 한 번 더 보는 거죠. 네, 그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외형의 모양이 나오고 이 안에서도 이렇게 덩어리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려본 예제예요. 이거는 요즘 휴대폰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흑백으로 해놓으시고 그걸 뭐 프린트 한다든가 인쇄해서 이렇게 응용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보다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원기둥부터 그릴 건데요. 몇 가지 사전 지식을 먼저 전달하고 보는 연습을 좀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보는 이 원기둥의 형태는 좌우가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처럼 약간의 이제 시각의 그 원근에 의해서 약간 투시 개념이 들어가는데 어떤 얘기냐면 요 뒤에 있는 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원이 만약에 5cm라고 가정을 하면 2.5, 2.5가 아니라 여긴 3, 2 정도 돼요. 그래서 뒤에가 좁아져 보여요.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가 반으로 보일 때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동일하게 2.5, 2.5가 되겠지만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비율이 틀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3대 2 정도가 되고 어떤 거는 4대 1.5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응용법에 대한 어떤 예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고 그 위에 보이는 면보다 밑에 보이는 이 면적이 조금 더 넓어져요. 그러니까 요 중간이 여기쯤이라면 요 면적보다 돌아가는 요 면적이 더 넓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요 라인이에요. 지금 칠하는 요 모양이 요 모양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밑이 더 돌아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일단 이해만 좀 해놓으시고
오늘은 보통 이 원기둥을 이렇게 그려가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요거는 이제 화실이나 이런 데서 이 원기둥이 준비가 됐을 때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뭐 집에서 일반적으로 원기둥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컵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